자, 오늘은 건강에 신경 쓴 것도 아니고 안 쓴 것도 아닌 그런 엄청난 밸런스한 균형 잡힌 영양가 있지만 트랜스 지방도 함께하는 저녁 식사 한번 해볼게요. 씨. 방송을 너무 열정적으로 교감하려다 보니까 이게 그 돈마호크 곡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라 긴장이 돼서 좀 칼질 좀 이거 찌겠는데? 웰리 굿입니다. 소스 없이 김치 소스로 갈게요. 코리안 트레디셔널 김치 소스. This is essential. 에센셜한 맛입니다. 아주. 피자. 이거 다 먹겠나 이거? 라면물 올리세요. 일단 더 돌려야겠다. 이 칼집을 다 제가 직접 낸 겁니다. 고기 굽기 전에 가위로 칼집을 좀 해가지고 좀 속까지 빨리 익을 수 있게. 이게 한국인의 밥상이지. 따로 간을 많이 안 했거든요, 일부러. 이제 여기에는 모듬 샐러드 같은 거 이제 있고 아보카도 반개 썰었고요. 특식입니다. 아보카도 들어간 특식이고, 그 다음에 그 발사믹 소스와
좀 괜찮은 올리브 오일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뭔가 저염식, 굉장히 뭐 다이어트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그냥 이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했다는 점. 평소에는 막 소금도 많이 넣고 소금, 후추, 뭐 꿀도 넣고, 그리고 그냥 일반 그 크리미한 드레싱 먹을 때도 있고. 오늘은 올리브 오일이 주문한 게 뜯은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올리브 오일 맛으로 먹으려고 일부러 다른 좀 드레싱들 안 넣었습니다. 오뜨가 노려보고 있어.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더 옛날인가? 정글의 법칙 나갔을 때? 정글의 법칙, SBS 정글의 법칙 나갔을 때 그때 제가 멕시코를 갔거든요. 거기서 아보카도를 처음 먹었어.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그 근처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거기에 아보카도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결혼하신 강남이 형이 이거 아보카도 이거 나 좋아하는 건데 이러면서 아보카도를 너도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그때 당시는 아보카도, 요즘에는 뭐 어떤 샐러드 가게든 다 뭐 아보카도 뭐 기본 저 뭐냐 그런 게 있잖아요. 드레싱 추가가 있잖아. 응? 드레싱이 아니라 아보카도 추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보카도가 되게 한국에서 흔치 않았었어. 몇 년 전이죠? 야 이거 간장에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이러면서 간장에 아보카도를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아보카도가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식감으로 먹는 거지 뭐. 이거 한 번 더 돌리고 올게요.
뜨거워졌어. We are Korean. We can pizza with kimchi. 김치 피자. 아 뜨거워. 좀만 식었다 트라이 볼게. 아주 이탈리안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면은 깡으로 치겠지? 어? 파인애플만 올려도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어그로 한번 끌어야겠다. 안되겠다. 김치 피자로 어그로 한번. This is K-pop 아이돌이 피자 위에 김치를 얹어 먹었어 이러면서 내일 이탈리아 신문 일면에 좀 나게. 어그로 좀 끌어야겠다. 방송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 이 정도는 좀 할 수 있어야지. 응? 응? 그 TV에서 봤는데 뭐 어떻게 뭐 맛있는 거 먹으면은 뭐 이렇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 알베르토 형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맞아요? 음. 아니 생김치가 아니고 구운 김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허용 가능. 충분히 합법이다. 생김치면 내일 기사 일면 확정. 근데 구운 김치라 합법. 인정?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네요 제가. Delicious.
피자가 트러플 피자라 그래서 샀는데 김치가 이 트러플의 향을 싹 이불 덮듯이 싹 덮어서 아무런 향이 느껴지지 않는구만. 아, 배부르다. 좀 천천히 먹어야지. 피자에 파인애플을 얹어 먹는 거랑 사실 비슷한 것 같아. 김치 피자. 김치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 뭐 김치 필라프 이런 죄송합니다. 김치 필라프 이런 거 먹잖아요. 예? 김치 필라프. 김치 구우면 맛있잖아. 시금치도 먹잖아. 시금치 피자. 아, 또 명예 이탈리아인들 여기 중간중간에 좀 있네. 저는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민트 초코도 좋아하고 괴식을 꽤 사랑하는 남자일지도. 예? 소래는? 소래누는 바나나 김치가 있어요? 시금치는 무쳐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피자 넣어도 맛있고 그리고 시금치 카레도 맛있고. 예. 나는 뽀빠인가봐. 실론티 대자와는 밀크티고 실론티는 이제 홍차 아이스티 같은 거잖아. 고수를 싫어한다니 무슨 말이야? 나 고수 좋아해. 너 다른 남자랑 헷갈린 것 같다, 야. 응? 다른 남자랑 헷갈린 것 같아. 미안한데. 서운하게. 아, 방송 꺼야겠다, 그냥. 아, 방송할 기분이 아니다. 이거 먹는 것만 보고 가라. 응? 이제 다 먹었으니까.
I like cilantro. You know that? Oh, 我要香菜. 일본어로는 뭐야, 고수가? 어, 시원 쌍차이. 그렇다고 다음에 만날 때 그 어디 시장에서 한 단 사오면 안 된다. 그 곤란해. 응? 한국에 가져가다 걸려, 비행기에서, 공항에서. 일본어로 뭐야, 진짜로 고수가? 파쿠치? 파쿠치예요? 파쿠치? 약간 재채기 이름 같은데? 파쿠치. 북치기 파쿠치. 북치기 파쿠치. 북치기 파쿠치. 북치기 파쿠치. 북치기 파쿠치를 외우면 되겠다, 그치? 공부 잘하는 놈은 이렇게 타고난다니까. 응? 나 같은 놈이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야, 그치? 아, 배부르다. 거기 좀 아끼고 있어. 옷도 주려고 나중에. 고기 약간 미디움 레어한 거 보이죠? 돼지고기인데 약간 돈가스 집 스타일로. 아, 물린다. 근데 물려. 기름 칠갑한 돼지고기에 탄산을 소화하셨습니다. 치팅 데이? 난 에브리데이가 치팅 데이인데 저는 식단은 안 해요. 어우, 아, 못 먹겠다. 앵콜로 김치 피자 한 번 더 먹어야겠다. 근데 그냥 진짜로 뭐 리조또에는 김치 먹잖아.
김치 파스타 같은 거 없나? 이게 어디 김치냐면 이번에 컬리 김치를 한번 사봤어. 컬리 김치. 근데 맛은 보통 김치라는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자취생들한테 김치라는 게 있으면은 손이 안 가고, 또 없으면은 한 번씩 또 필요한데 안 보이고, 그런 뭐랄까, 김피탕 비슷한 거네. 그러네. 김치 피자 탕이에요, 김피탕이? 김치 피자 탕수육인가? 그거 어디 파는 거예요? 김피탕? 왜 들어본 거 같지? 여기저기 많이 팔아? 김치 피자 탕수육 합친 걸 판다고? 나 왜 들어봤지? 먹어보진 않았어. 이름만 들어도 먹기 싫잖아, 그런 건. 김피탕? 와, 쇼크! 엽떡에서 판다고요?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괜찮은? 생각보다 괜찮지만 그 비주얼이 좀, 이름이 문제인 것 같다. 이름이. 예를 들어서 김피탕이 아니라 김치 치즈 프라이드 포크. 왠지 느낌 있잖아, 영어로 하니까. 김치즈 코리안 스타일 치즈 프라이드 포크. 이 얘기가 낫네. 코리안 스타일로 바꾸자. 코리안 스타일. 근데 내가 최근에 엄청난 명언을 봤거든. 그게 뭐냐면, 바뀌어야 전통이단가? 뭐였죠, 여러분? 바뀌어야 전통이다. 아, 좀 더 길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옛날부터 오는 거라고 그거를 지키고 고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와 흐름에 맞게끔 바뀌어야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약간 퓨전 같은 느낌이랄까. 퓨전도 결국엔 하나의 전통이다. 이런 메시지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pop. 이게 다, 예전에 그 민요,
그 막 70년대, 80년대 우리 물론 그때 그런 우리 한민족의 얼과 이거를 계승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잖아. 또 그런 거에서 또 뭔가 온 것들이 갈래갈래 또 찢어져 가지고 또 많은 또 이런 한국만의 이 음악 스타일, 댄스곡들을 만들어 가면서 또 그 결례에서 그게 또 한국 케이팝이라는 고유의 색깔을 만들어냈고, 그게 또 전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국만의 색깔로서 많은 또 전 세계에 이 음악성을 알리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참 그 꼰대 같지만 결국에는 이 제사 문화도 바뀌어가는 게 맞다. 예. 이게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제사도 조금 이제 바뀔 필요가 있다. 에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사상에 김치, 치즈, 피자, 탕수육 올린다면 저는 뭐 충분히 제가 만약에 그 뭐 수십 년 뒤에 병풍 뒤에서 그 김치, 치자, 피자탕을 좋아한다면은 저는 올라와도 된다. 나의 후손들이 충분히 피자에 김치를 얹어서 제사상을 차려도 나는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통 계속해서 바뀌어야 된다. 지키는 거, 그 문화재 유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MG 대표로서 제가 한 말씀 올려봤고요. 이제 남은 거는 저 가공을 해서 옷들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안 쳐가지고. 배부르다. 함박 스테이크 올리신다고요? 제사상에? 글쩍글쩍. 계속해서 바꿔서 올렸으면 좋겠어. 근데 안 올려도 상관없어. 뭘 아메리카노 한 잔만 올려도 좋지 뭐. 응? 원래 그 군대 있을 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일 맛있는 법이야. 물론 저기 있을 때는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25년 제사상 차린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거 올려야 된다고 생각함? 25년 동안 제사상을 차리신 분은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시길래 25년 동안 참여한 거 아닐까요? 제가 말 실수했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25년 동안 정말 차리신 저분께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우리의 조상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는 우리들의 어머님 정말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 여러분들. Give it up!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집을 일찍 가셨네. 몰랐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Your English very well.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더욱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식사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그만 치세요.
예. 오타니 실물 후기 궁금하다고요? 아, 사실 잘 못 봤습니다. 여기에 정말 수많은 야구 팬분들이 있을 거 알지만 정말 소신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그 야구장에서 잘 안 보이던데요. 너무 멀어가지고 공도 잘 안 보이고 그 그물망 그것 때문에도 잘 안 보이고 그렇게 멀리서 보지도 않았는데. 예. 솔직히 축구는 그 좀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좀 멀리서 봐도 야 쟤들이 야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거야 딱. 모르겠어, 내가 그 깊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야구는 만약에 그 제가 본 게 메이저리그 정말 그 전 세계 일장들의 야구를 본 거잖아요. 일장들의 수준. 그러니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축구로 치면은 뭐 브라질 팀 대 뭐 프랑스의 팀 뭐 이런 거 본 거 아니야. 그, 그 구장 잘못이에요? 근데 탁 치고 빵 치는데 그게 뭐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장에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이게 어깨 이게 뭐 우와 어깨가 막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야 저 움직임이 다르네. 이게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저 사람 플레이가 스페셜한 걸 알겠거든. 근데 우리가 이 오타니 스윙을 보고 야 스윙 폼이 죽이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등번호랑 얼굴을 다 가리고 실루엣만으로 그거를 나는 좀 못 알아보겠더라고. 그 세계 최고의 수준을 그거 안 느껴지더라고. 고척돔 진짜 전광판 보러 가는 거예요? 시야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야구장은 응원하는 맛으로 가고 그 뭔가 그 왁자지껄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한 회가 끝날 때마다 이벤트도 하고 뭐 댄스 뭐 선물도 날리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재밌더라고요. 맨날 가면 보여요? 아 죄송합니다. 맨날 가면 보인다네. 그 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투수가 여러 명이 올라오잖아. 대여섯 명 올라오잖아요. 경기 끝날 때까지. 그게 다 공이 탁탁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던지는지 이게 여섯 명이 던지는지 그 구질을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요? 아 콘서트도 똑같아 진짜라고요? 콘서트는 다르지. 멀리서 봐도 내가 춤추고 있으면은 그거 내 춤을 어떻게 뭐 내가 뭐 강승윤, 김진우, 송민호랑 모를 수가 있어 내 춤을 보고? 그냥 위너가 저기 있구나 그거라고?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 우리 훈이는 딱 보이지. 안은 똑같아요. 면봉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 콘서트는 이 음악도 즐기고 전체적인 이 효과 뭐 전체적인 구성 뭐 이런 시스템 뭐 다 즐길 수 있잖아. 근데 재밌긴 해. 뭐 공을 빵빵 잘 쳤어. 내가 간 날에는 점수가 정말 잘 났어. 뭐 10점 양 팀이 10점이 넘게 그런 야구 경기가 잘 없잖아. 11대 15로 끝났던가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뭐랄까 그 분위기는 너무 좋고 와 뭔가 이런 설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왜 세계 최고의 야구지? 제가 이제 야구장을 2번 가봤잖아요. 그 한국에서도 갔었고. 근데 몰라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멀리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축구는 멀리서 봐도 야 이게 제가 이제 브라질 경기를 봤던가 브라질 경기를 봤을 때는 와 얘들 볼 찾는 게 진짜 멀리서 봐도 다르긴 다르다. 그게 팍 느껴지는데
내가 그 깊이가 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야구는 야 이게 어느 포인트를 내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런 느낌? 부산어가 어째 그런 말을 하냐고요? 소신 발언입니다. 야구도 보인다고요? 뭐가 보이는데 얘기해봐요. 멀리서 봤을 때 뭐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한테. 아 스윙이나 던지는 폼이나 구속.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서 구속 이 사람이 130으로 던지는지 145로 던지는지 이제 그걸 알면은 난 진짜 오케이야. 진짜 무슨 저 뭐냐 드라이빙 쌍 할 때 틱 과속 싹 카메라처럼 이제 그 구속이 이제 느껴지는 건지. 그러니까 전광판으로 봐야 보인다라고 내 말은. 그러니까 TV로 보면 보이지 나도. 공이 뚝 떨어지네. 보이지 나도. 근데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그게 좀 잘 안 공이 작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보이더라. 느껴지나요? 자주 가면 아나요? 근데 어차피 1열 아니면 다 전광판. 그러니까 1열에서 봤으면 그 기가 막히게 잘 봤을 것 같아. 경기장은 놀러 가는 거야. 야, 맨날 보다 보면 4층에서도 보이는구나. 아, 그래서 크림 새우는 먹었냐고 물어보시는데 크림 새우를 못 먹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가기 전에 그 크림 새우가 맛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 크림 새우를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포수 뒷자리면 저도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안 그래도 봤는데 그쪽에서 보면 잘 보여. 그쪽이 제일 좋긴 하더라. 포수 뒷자리에서 보니까 확실히 공이 날아가는 것도 잘 보이고 이 한 앵글에 다 보이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딱 그 야구 해설 들으면서 같이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크림새우 못 먹었어. 그래, 고척돔은 음식이 맛없기로 유명해요? 초밥이 있어요? 초밥은 구경도 못했고 크림새우도 구경을 못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게 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서 저게 크림새우구나 맛있어 보인다라고만 느꼈고. 근데 솔직히 다른 제가 뭘 하나 간식거리 주워 먹으려고 줄 섰는데 이제 뭔가 좀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서 있길래 저희가 그냥 좀 먹을만 한가 보다. 그래서 딱 갔는데 와 진짜 그 사람들은 제가 진짜 뭐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저격성 발언 같아서.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식품 관리 안전 업체에서 와가지고 한번 좀 탈탈탈 털어야겠더라. 진짜로 어느 한 업체는 진짜 퀄리티가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줄이 서 있길래 당연히 핫한 데인 줄 알고 가서 먹었지.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비싸진 않네. 야구장은 조금 난 좀 더 웃돈을 주고 먹는 그런 건 줄 알고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 그런데 와 퀄리티가 진짜로 그때 이제 정말 세계적인 경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미국 팬분들 진짜 오리지널 팬분들도 많이 오시고 일본에서도 정말 많이 왔었어요. 진짜 절반 한 40% 정도는 정말 외국인들이 왔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정말 절반 가까이 많은 외국에서 이제 두 메이저리그 팀을 이제 보기 위해서 오셨는데 와 이거는 좀 창피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예, 와 이 사람들이 이게 한국 음식 이게 한식인 줄 알고 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 같은 방송을 딱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오늘의 진정한 한식에 대한 방송을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금 좀 아쉬운 게 있었다. 음식에 있어서 모두 고척을 많이 또 가시는 분들은 그 포인트가 또 있구나. 예, 고척을 그걸 처음 사 먹어봐가지고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줄 서서 거기 사 먹고 계신데, 와. 물론 그분들도 이 워낙 이 많은 양을 한 번에 세일즈를 하고 그 줄 선 사람들을 일일이 다다닥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물론. 예. 그 물론 그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좀 뭐랄까 그 현실과 그 퀄리티 사이에서 조금 아쉬운 게 좀 느껴지더라. 예. 거기 가보니까 위생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퀄리티가 예. 아쉽더라고요. 그 주차도 안 되고 주변도 막히고 뭐 그런 뭐 너무 원론적인 문제는 뭐 워낙 예전부터 많이 말했지만 그렇지만 저는 뭐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고척동 파이팅 하시고요. 예. 팬미팅 살짝 스포 하겠습니다. 예. 그 팬미팅 저희가 이번에 마카오에서 팬미팅을 1회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 라이브 방송에서도 살짝 스포를 했었는데 팬미팅 저랑 진우 형이랑 이제 마카오에 가가지고 지금 조금 뻔한 그런 팬미팅 저는 좀 워낙 또 그런 거 좀 알러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팬미팅도 지금 재밌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알차고 재밌고 신선하고 새롭고 프레시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팬미팅 지금 뭐 기존의 그런 팬미팅과는 조금 다르게 왜냐면 위너 넷이서 가는 거랑 아무래도 우리 둘이서 가는 거는 좀 여러모로 좀 심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진우 형 가가지고 또 어버버버 가뜩이나 우리 말도 안 통하는데 한 명 어버버버 하고 있고 나 혼자서 또 이거 하려면은 쉽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최대한 좀 우리가 조금 소통에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실 수 있게 다양하게 지금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고 아마 많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스포를 살짝 드리면은 약간 좀 웹툰 느낌으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웹툰 느낌으로.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도 이제 그 만화를 참 좋아하고 지금도 뭐 만화도 좋아하고 뭐 웹툰을 뭐 이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 웹툰 느낌으로 지금 살짝 컨셉을 좀 잡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좀 반응이 좋으면은 뭐 여러 이제 뭐 국내에서든 뭐 다른 해외에서든 저희가 팬미팅이라도 좀 할 수 있게 좀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돼야지. 이게 잘 돼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도 팬미팅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국내에서 원하시는 분들 어쨌든 이 마카오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게 기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국에서도 또 저희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도 다 할 수 있게끔 이 공연이 성황리에 잘 끝나야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곳 어디서든지 팬미팅 화이팅. 물론 저희가 뭐 이렇게 재밌는 뭐 대화, 게임, 라이브까지 제발 잘 돼서 계속 되면 좋겠다. 대만에도 와주세요. 4명이 다 하자. 파이팅. 제발요 서울. You will try your best. 오케이. 온라인 방송 판매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기대 많이 주세요. 기대 많이 주세요. 마카오에 복권은 없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복권이 없어가지고. 소리 보셨죠? 소리 들으셨죠, 여러분?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약간의 또 스포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솔로 앨범을 준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그 전에 제가 이제 다른 팀과 협업한 곡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팀에서 제가 이제 작업물이 조만간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언제였는지 사실 제가 그런 거는 사실 날짜에 좀 약해가지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만간 릴리즈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한 그 분들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릴리즈가 되는 대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스토리를 통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십시오. 아마 올해 상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쯤 막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마 싶습니다. 타사 팀입니다. 타사 팀. 다리 저려. 아무튼 오늘 이제 토요일의 마무리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오토바이 면허를 땄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오토바이 저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이번에 하나 촬영하기로 했는데 그 오토바이를 좀 타기로 한 게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2종 소형 면허를 딴 점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일종 제가 보통 원래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가 있으면은 이게 125cc까지 이런 작은 약간 스쿠터 비슷한 사이즈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땅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이게 좀 더 큰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차량 때문에 따긴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오토바이 조금 그렇게 아직 잘 모르기도 하고, 예, 여러분들도 걱정하시고 저도 걱정하고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사진 않을 거지만, 그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저도 이제 또 운전학원을 가서 이번 주는 조금 그 운전학원을 계속해서 좀 일정에 가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저도 운전면허를 거의 13년 전에 이제 땄으니까, 이제 운전면허 학원에 거의 10여 년 만에 갔었는데, 정말 이 사회초년생분들이, 특히 여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운전면허를 좀 따려고 오시더라고요. 오토바이 면허도 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면서, 뭔가 내가 이런 라이센스, 이런 자격증, 사실 그런 이런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그런 자격증은 아니지만, 뭔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좀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그 시험장에 살짝 긴장하면서 그 시험을 좀 합격하고 싶어가지고 좀 긴장하면서 좀 시험을 봤던 그 기억이 좀 되게 좀 좋았어요. 열정,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정말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특히 고3 수험생, 대학생분들, 많은 분들이 학교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제 시험 치기 위해서 긴장하시고 약간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그때만큼 느낄 수 있는 저 물도 잘 먹네, 어때? 예.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 충분히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예. 열정에만 박수를 주세요. 저도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뭔가 라이센스를 개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순간, 예, 그런 것들을 좀 높이 사자. 그래서 다음번에도 좀 뭔가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라이센스를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라이센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뭐랄까 내 인생에 그런 거 없는 거라 생각했어.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JLPT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컴활 뭐 워드 이런 거 땄었거든요 중학생 때. 여러분들도 좀 그런 동기부여가 좀 있으면은 이거는 뭐 정말 제가 한 4일 정도 다녔나? 정말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분들도 뭔가 이 자격증 아니면 뭔가 그런 자기 개발을 위해서 딱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동기부여, 뭔가 내가 이걸 위해서 이거에 집중하고 뭔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긴장되고 그걸 잘 해냈을 때 성취감 그런 걸 오랜만에 좀 느껴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맞아, 자격증 따면 뿌듯해. 뭐 너무 맹목적으로 그냥 뭐 자격증만 계속 따는 것도 막 취업을 위해서 딴다고 하지만 사실 취업보다는 더 그런데 매몰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맹목적인 자격증도 사실 좋진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좀 뭐랄까 인생에 좀 더딤이 느껴질 때 저도 물론 그런 것들을 느껴요.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더딘 거 아닌가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쉬운 눈앞에 뭔가의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뭐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제가 뭐 오토바이를 뭐 폭주족을 뛰기 위해서 뭐 절대 뭐 라이센스를 딴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되는 설레임 맞습니다. 요즘 토익 공부 중이시라고 저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지 라고 멋있다. 승리 멋지다. 예,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그게 제일 가까이 있는 어떤 목표여서 이 교수님의 명 강연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오빠 마라톤 느낌이 어때요? 라고 사실 이상하게 안 그래도 오늘 방송하면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좀 이벤트가 좀 많았어요. 예, 이벤트가 좀 많아가지고 마라톤도 제가 참여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서울 마라톤 이제 뛰게 됐는데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그 마라톤에 사실 우연찮은 기회로 뛰게 됐어요. 네, 우연찮은 기회로 뛰게 됐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성취였어요. 저한테.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성취였고 사실은 제가 그 마라톤을 잡아놓고 조금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막상 혼자 약간 날이 춥기도 했고 혼자 좀 그 기록과 페이스를 위해서 뛰어다녀야지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막상 또 안 나가지더라고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한 번도 이렇게 못 타보고 그 당일날 아침이 돼서 그 전날에 이제 부랴부랴 마라톤에 필요한 거 마라톤 전날에 준비할 거 막 이런 것들 막 부랴부랴 막 찾아보면서 뭐 당일에도 이제 막 스트레칭 열심히 해가지고 좀 안 아플라고 뛰면서 좀 당일치기 벼락치기로 좀 마라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뛰기 전부터도 이제 괜히 신청했나? 막 아침에 알람 맞춘 거 눈 뜨면서도 저는 이제 프리랜서 직업이다 보니까 막 알람으로 눈을 뜨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알람으로 눈을 뜨면서 이거 괜히 신청했나 귀찮네 추울 텐데 나가기 싫다 피곤하다 이러면서 약간 꿍시렁 대면서 그래도 이제 해놓은 거니까 약속을 해놓은 거니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정말 기억에 남을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에 또 참가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다음에도 또 이런 또 기회가 있으면 참가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라톤 대회를 제가 초등학생 때 그 광안대교 부산의 광안대교가 처음 개통했을 때 거기서 마라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광안대교 오픈 기념으로 해서 정식 오픈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 광안대교를 이렇게 쫙 달리면서 5km를 달리면서 그때 굉장히 좀 힘들지만 좀 뿌듯했던 그런 인상이 좀 남아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제가 10km를 도전했어요. 그래서 10km를 도전했을 때 10km 를 달리면서 5km를 달리면서 그때 굉장히
목표는 무사히 완주를 하자. 예, 무사히 완주를 하자가 목표였고, 그치만 생각보다 마무리했을 때 생각보다 잘 뛰었다. 생각보다 잘 뛰었다는 느낌. 물론 제가 기록이 뭐 엄청 빠른 건 아니지만 한 절반 되기 전부터 저는 이제 뭐 오래 많이 뛰면은 이 무릎이 되게 언제부턴가 무릎이 되게 이 뒤쪽 무릎이 안 좋은데 그게 허리도 그날 좀 안 좋았었고 여러 가지 막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한 절반 되기 전부터 무릎 뒤편이랑 이제 엄청 뭐랄까 이 체력 이 심장 폐는 괜찮은데 이제 뭔가 다리가 이게 말을 안 듣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치만 내가 뭐 이거를 뭐 욕심내서 뭐 기록을 뭐 단축할 필요도 없고 마지막까지 걷지 말고 계속 뛰자라는 생각으로 예. 걷는다라는 건 좀 뭐랄까 그냥 포기하는 물론 그게 뭐 완전 포기는 아니지만 10km를 뛰면서 걷는다라는 건 좀 저한테는 좀 포기하는 느낌 들어서 느리지만 계속해서 뛰자라는 생각으로 완주를 하려고 했었고 너무 좀 진지한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최종적으로 좀 아픈 거 참고 마지막까지 뛰었다. 근데 무릎이 안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햄스트링이나 이 바깥쪽에 다리 근육에 조금 제가 타이트하거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뭐 요즘에 축구를 하거나 조금 런닝을 좀 긴 시간 뛰면 좀 아픈 부위가 있어요. 양쪽에 살짝 그 바깥쪽 그게 있는데 그게 결국엔 타고 이제 엉덩이랑 허리까지 이제 올라오는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뭐 아프지마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제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운동이나 스포츠를 즐기려면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관리해줘야 되는 느낌? 예. 계속해서 관리해주면서 마라톤도 연습 필요하지 않나요? 아마 기초 체력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연습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스트레칭도 필요하고 하죠. 10km를 뛴다는 게 절대 뭐 쉬운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평소에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유산소라던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달리기로는 아니더라도 이런 짧은 인터벌 운동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게 자세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세가 좀 더 잡히면은 그런 어떤 발에 닿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걸을 때도 조금 약간 좀 다른 그런 게 좀 체형적인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삐뚤어져도 그리고 이제 진우 형도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진우 형도 이제 그 천식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건강 상태 아이돌 맞니 우리? 건강 상태를 또 잘 체크하면서 본인이 마지막까지 완주를 또 잘 했더라고요. 예. 따로 들어왔지만 마지막까지 완주를 잘 해서 아마 진우 형도 저도 굉장히 좀 뿌듯한 경험이었지 않나. 그 새벽에 그렇게 도로를 막고 서울 그 도로 한복판을 정말 규모가 큰 마라톤 대회였어서 그 잠실 롯데타워 부근에 이렇게 다리를 막고 이렇게 쫙 아침에 안개인지 황사인지 알 수 없는 그 뭔가 신비로운 그 스모그 사이로 이 잠실 롯데타워가 쫙 있고 그 롯데타워를 향해서 참가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롯데타워를 바라보면서 딱 뛰는데 기분 좋더라고.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면서도 기분이 좋다라는 말이 뭔지 잘 아시겠지만 그때 뭔가 이상한 좀 해방감도 들고 참 그게 저는 참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방감. 예. 뭔가 이 도로 위를 걷는다라는 건 무단 횡단이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법적인 일인데 그거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막고 그 자동차들이 다니는
아스팔트 도로 위를 수만 명이 쫙 뛰어가는데, 야, 그 뭐랄까, 이런 경험을 정말 살면서 내가 몇 번 안 하겠구나,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라톤을 좋아하는구나, 러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 날도 조금 적당히 쌀쌀해가지고 딱 몸에 열이 나자마자 이게 좀 딱 쾌적해지는 딱 그런 느낌. 너무 더워도 사실은 그 오래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더워도. 그것 때문에, 날씨 때문에 기록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 정말 왕복 뭐 한 몇 차선 됐지? 한 8차선 됐나? 한 6차선 됐나? 그 도로를 마라톤 하는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가는데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에는 정말 그 가족인데 와이프와 이제 본인은 이렇게 유모차인데 애가 둘이야.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진짜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참가하신 거겠죠. 그래서 애기들은 안에서 이제 막 포켓몬스터 하고 있고, 이 트롤리라 그러나요? 네, 트롤리를 이렇게 탁 끌고 가면서 그 정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러닝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정말 지긋하신 연세지만 또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면서 이제 또 마지막까지 페이스 잘 조절해서 이제 달리기 하시는 그런 어르신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여자친구랑 함께 참가하면서 여자친구랑 함께 참가하면서 이제 야,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야, 뛰어! 할 수 있어! 약간 좀 약간 남자 친구들이 약간 뭐랄까 객기 좀 부리는 것도 좀 많이 있었고, 이렇게 뒤로 뛰면서 다 왔어! 다 왔어! 할 수 있어!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저도 좀 준비를 잘 하고 싶었지만 잘 못 뛰었던 게, 잘 못 뛴 게 아니라 이제 준비를 못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 페이스가 걱정이었어. 내가 이거 누구 속도에 맞춰서 뛰어야 되냐. 결국에는 이거를 무리하지 않고 내가 뛸 수 있는 또 최대한 빠른 속도를 내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찾았지. 좀 처음 탁 달려 나간 다음에 우르르 정신없이 나간 다음에 어떤 저 누구냐 조금 고인물 같은 러너를 좀 찾았지.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은 저 사람이 이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잘 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뛰다가, 근데 약간 좀 나이 한 50대, 원래 그 마라톤이라는 게 이 구력을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일반인 마라톤인 거 보면은 다 상위 랭커들이 4, 50대 정말 달리기 마라톤만 2, 30년 하신 분들이 다 상위 랭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한국 최대에서 뭐 23살 뭐 이런 데 팔팔 애들이 와도 그런 고인물들, 이 마라톤만 진짜 한 우물만 30년, 20년 판 분들을 이제 못 따라온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저 형님 따라가면 되겠다. 저분의 이 장비나 여러모로 봤을 때 저분 뒤로 따라가면은 내가 저분 뒤에 이렇게 딱 이렇게 피 빤다고 하죠. 이렇게 피 빨면서 가면 되겠다. 그래서 딱 뒤에 붙었어. 근데 생각보다 페이스가 좀 느리신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초반에 좀 이거 시간을 본인만의 페이스가 좀 있는데 좀 이걸 조절하려고 일부러 천천히 가시나? 그래서 일단 구마르시 따라갔어. 근데 갑자기 그 선생님께서 역주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등 보다 갑자기 역주행을 나한테 오길래 내가 그거 깜짝 놀래가지고 팍 피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지? 저 아저씨 뭐지 갑자기? 카트라이더 역주행 마냥 갑자기 역주행을 해서 나한테 달려오길래 나 진짜 부딪힐 뻔했거든요. 그래서 뭐지 해서 알고 봤더니 아저씨가 이 배에 붙이는 숫자표 있잖아요. 그걸 떨어뜨린 거야, 아저씨가. 저 사람은 뛴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구나.
그 배에 붙이는 부착표 있잖아요. 그거 안에 칩이 들어있어. 전자칩이. 그래서 그게 없으면 기록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아저씨 뭐 양면 테이프로 붙였다가 떨어졌는지 뭐 어떻게 그 뭐 어디다 붙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저씨는 구력이 얼마 안 됐던 걸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자칩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중간에 마라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좀 먼저 출발한 사람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코스를 찍고 오는 거야. 10km가. 예.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었어. 근데 이제 처음에 한 명이 이렇게 타고 오더라고. 와, 저 사람 1등인가 보다. 싹. 그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와. 그럼 여기랑 여기랑 숫자가 거의 비슷해져.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은 모르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 뭐 찍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솔직히 속으로 그 생각했어. 너무 무릎이 아픈데 중간에 그냥 쓱 가면은 사람들이 알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 분명 많은 생각했을 거야. 근데 이게 결국에는 반환점에도 그걸 찍고 가는 게 있어. 나 같은 사람 있을 거야. 그리고 분명 전 세계 어딘가에 나처럼 나는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걸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을 거야. 이거를 출발점에도 찍고 그 센서 통과해야 센서가 인식이 돼서 스타트가 되고 반환점에도 센서가 있어서 그걸 찍어야지 이게 총 기록이 되는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반환점에도 센서가 있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항상 뭔들 못해. 상상할 수 있잖아요. 살짝 들어갈까? 사람들이 볼까? 흔들렸지. 나의 이 정직한 뭐랄까, 정직한 마음. 야, 운동을 치다 보면은 10세트를 해야 돼. 7세트부터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7세트까지만 할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만 결국에는 10세트까지 조금 설렁설렁 하더라도 마무리를 하잖아, 우리가. 나는 그렇거든요. 그 7세트에서 그만둘까? 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거 그만한다고 뭐 선생님이 나를 방망이로 때릴 것도 아니고 7세트까지 한다고. 맞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 너무 무릎이 아파서 앰뷸런스 저기에 손 들고 내가 그냥 앰뷸런스 타고 가야 되나? 그치만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뭐랄까, 이렇게 동시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이벤트가 있다니, 이걸로도 마라톤은 충분히 좋은 스포츠구나. 마라톤은 충분히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좋아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스포츠구나. 그걸 느꼈지. 근데 솔직히 42km를 뛰는 거는, 나는 사실 42km를 뛰고 싶지 않아. 42km는 정말 스포츠 이상의 영역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베레스트 등반이 스포츠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떤 정말 스포츠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뭔가 야트의 영역이랄까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포츠는 익스트림 스포츠는 맞지. 익스트림 스포츠. 근데 스포츠라는 거는 건강한 라이프를 건전하게 즐기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사실 건강한 느낌 아니잖아요. 익스트림 스포츠는 건강과는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좀 마라톤도 조금 건강한가? 42km를 뛴다는 거 너무 이 인간의 몸에 너무 과부하를 주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게 10명 중에 1명은 그게 건강으로 느낄 수도 있어. 사람의 타고난 거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나같이
뭐 이렇게 막 그런 좀 막 약골인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과부하로 때릴 것 같다는 느낌. 관절이나 기력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돼. 20kg까지는 하프는 언젠가 한번 챌린지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 42kg 뛰는 정말 분들은 정말 리스펙입니다. 예. 신들의 세계 나와의 싸움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스포츠 이상의 뭔가 그런 느낌이다. 그렇지만 마라톤은 스포츠가 맞지. 왜? 올림픽 종목이잖아요. 그냥 내가 느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 내가 느끼는 게 그렇다는 거고 뭐 이렇게 정의하는 건 아니니까. 예. 나만의 스타일이지.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트레이닝하면 할 수 있어. 트레이닝을 하면은 본인이 그걸 위해서 목표치를 잡고 트레이닝을 하면 누구나는 아니겠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어. 그치만 그거를 계속해서 그게 누적되면은 정말 좀 뭐랄까 건강하지만 그런 게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간으로서 총량의 그런 뭔가 에너지와 기력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뭐 정비례로 늘어나진 않지만 이거를 뭔가 그 단기간에 그거를 팍 쏟았을 때 이게 좀 빨리 떨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동차도 막 얘를 막 80으로 그냥 쓱쓱 타고 다니는 차랑 막 150, 200km를 방방 밟다가 이게 소모되는 게 다를 거 아니야. 물론 인간의 그 강화되는 신체 능력과 자동차의 이 소모성 부품 다르지만 어쨌든 인간의 몸도 소모품인 거고. 근데 이 기력 예를 들어서 막 정말 그 세계적인 보디빌더들도 결국에는 트레이닝에서 겉은 단단하지만 정말 그 안에는 망가지는 것처럼 분명히 이게 과하면은 인간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정말 아무런 백그라운드 지식과 아무런 학위도 없는 일반인 뇌피셜의 말이니까 여러분들 전혀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네버 절대 없는데 내 생각이 그렇다고.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진짜 100%내 뇌피셜인데 결국에는 이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정해져 있어서 이거를 너무 과하게 나 같은 사람들이 못 모르고 너무 과하게 썼다가는 훅 갈 수도 있다. 예. 이건 내 뇌피셜이니까 주워 듣지 말고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일도 없겠지만 그래서 난 적당한 걸 좋아해. 난 뭐든지 적당한 걸 좋아해. 콘서트 몇 시간 뛰는 것도 콘서트 몇 시간 뛰는 거는 뭐냐면 콘서트를 몇 시간 뛰는 거는 정말 달라. 왜냐하면은 여기까지 얘기해야 돼? 강의해야 돼? 강의해야 돼? 이 스포츠 생리학에 대해서 쥐뿔에 하기도 없는 내가 뭐 한마디 해야 돼? 지금 1시간 20분을 방송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방송 끌게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예를 들어 스포츠는 그러니까 본 게임에서 100을 쓴다 하면은 트레이닝에서도 100을 하잖아요. 트레이닝 과정에서도 100을 하잖아. 근데 이 공연은 제가 봤을 때 이
좀 모르겠어. 난 엘리트 운동선수가 아니어서 100% 이거는 틀릴 텐데, 스포츠 예를 들어서 유도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야. 그러면은 그 사람도 만약에 결승까지 갔을 때 4강 부상 당하고 뭐 그 상황에서 뭐 4강과 결승을 치른댔을 때 정말 그 정신력이겠지. 이미 막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데 트레이닝을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비슷할 수도 있겠다. 방송 끌까 그냥? 근데 이제 그 4강에서부터 부상이 당했는데 4강과 결승에서 금메달 딴다라는 거 그 정신력 어느 어 그런 부분일 수 있겠죠. 나 정리가 안 된다. 나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한 번도 말로 정의해 본 적이 없어서. 그치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트레이닝 값과 이 현장에서 쓰는 에너지는 비슷하다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에서 100을 한다 쳤을 때 연습 때 100을 하면은 100이 안 나와. 이거는 엘리트 선수도 그럴 수 있겠다. 실전은 다르니까. 100을 했을 때 100이 안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조금 다른 느낌이지. 예를 들어서 나의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지 실전은 잘하는 케이스고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왜? 연습 때 너무 잘하면은 연습 때 잘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했을 때 이렇게 안 되면은 내가 거기에 꽂힌단 말이야. 연습이나 리허설이나 그때 내가 너무 잘해버리면은 물론 그 잘하기 위해서 연습은 해야지. 어느 정도 80, 80, 뭐 85는 해야지. 근데 만약에 리허설도 막 100% 해버리면은 내가 여기서 결국은 여기서 100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100을 한다고 이게 110이 120이 되진 않거든. 리허설을 100으로 한다고 본경은이 120이 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도 아끼고 뭔가 내가 리허설 때는 이걸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게 꽂혀버리면 이거는 뭐 사실 변수라는 게 좀 드물잖아. 스포츠보다는 변수가 드물 수 있잖아. 우리는 그냥 정해진 걸 하는 게 많고 물론 변수가 있지만 뭐 상대방에 의한 변수는 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연습은 70, 80을 하고 그게 없이 그냥 배인 거에서 내가 좀 더 에너지와 뭔가 그 현장의 분위기, 많은 사람들 응원과 이런 거를 해서 100은 물론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100이라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100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준비하고 생각해서 쓰는 거야. 이건 왜냐면 나의 일이니까. 나의 업이고 내가 여기서 100을 할 수 있게끔 이거를 잘 만드는 거는 나의 노하우인 거지. 어떻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근데 이거는 복잡하지. 80이라고 해서 내가 뭐 기어 80만 넣고 기어를 땡겨야지 이런 느낌은 없으니까 이건 그냥 이 정도면은 내가 이 현장의 느낌과 그리고 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리허설 때 뭔가 이렇게 100을 안 하는 거는 아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인은 95, 100을 해. 무대 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음악 방송을 해요. 그럼 뭐 음악 방송에서는 카메라 뭐 드라이 카메라 그리고 본녹이 있잖아요. 리허설을 2번 하거든요. 첫 번째 드라이 리허설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카메라 감독님이 이렇게 저 리허설 보고 이거 이렇게 찍자. 그걸 콘티를 짜는 거고 그거를 토대로 2번째 리허설 때 직접 그걸 카메라로 리허설을 담고 마지막에 이제 본녹을 해. 근데 신인 때 정말 열심히 하지. 왜?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쟤도 신인인데 대충 하네 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리고 자기가 진짜 그 카메라에 열심히 잘 담기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치만
그리고 리허설을 너무 열심히 하면은 이거는 사실 스포츠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쁘게 카메라에 담기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에 음악 방송은 정말 예쁘고 매력적이게 카메라에 담기는 게 목적인 거야. 그거는 사실 그 현장에 있는 어 관객들의 분위기를 띄우는 거 이상으로 사실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냥 어쨌든 이거는 아이돌이니까. 예, 그래서 또 너무 이거를 리허설을 빡세게 하면은 이 메이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세팅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카메라에서 100%를 안 하는 부분도 있다. 예. 말이 너무 길어졌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리허설과 그 무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노하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만 꼰대는 입 닫고 빨리 자러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랑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뭔가를 그 하나의 그 결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결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 시간은 공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길어진 관계로 다음 수업은 여러분들 집에서 꿀잠 자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명강이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이번 달에 정말 이벤트가 많았잖아요. 휴강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트타임 교수라서 공강이고 휴강이고 제가 몰라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좀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마룬5 콘서트도 제가 보고 왔었단 말이에요. 정말 마룬5가 첫 번째 이 방안은 아니었죠. 여러 번 한국에서 콘서트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로 뭐랄까 라이브 도사 같은 느낌이랄까요. 물론 뭐 마룬5가 뭐 이렇게 막 댄스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물론 뭐 이렇게 댄스도 꿀렁꿀렁 댄스도 하지만 이렇게 막 격하게 호흡이 막 격해질 정도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그런 싱어는 아니지만 와 진짜 소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정말 단단하고 정확하게 빡빡 내는지 그 안에서 그 그루브와 정말 이 월드 클래스 가수구나. 진짜 라이브 도사구나. 라이브의 도사라고 느꼈습니다. 진짜로. 물론 진짜 그리고 한 90%, 95% 정도가 아는 노래다. 진짜 이 정도는 돼야 정말 그 정도는 돼야지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것 같아. 딱 물론 저는 이제 음악을 많이 접하는 편이긴 하죠. 특히 제가 우리 연습생 하던 시절에 이제 마룬5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그때 당시 이제 가장 메이저한 밴드이자 너무나 유명한 그 빌보드에 오른 곡들이 많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95% 이상이 아는 노래들로 채워진 정말 그 셀리스트. 정말 라이브가 아쟁 같은 소리가 나. 악기 같았어요, 사람이. 악기 같고, 야, 저 나이가 돼서도 정말 저렇게 무대 위에서 멋질 수 있구나. 물론 진짜 그 세계적인 밴드들은 진짜 뭐 나이가 무슨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락스타지. 죽을 때까지 락스타지. 정말 콘서트 하면은 몇만 명이 막 보러 오는 그런 밴드들인데. 근데 와, 정말
마룬5도 물론 마룬5도 그럴 것 같아. 예. 정말 죽을 때까지 락스타로 정말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활동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팬으로서 응원하고 싶고, 참 위너도 그렇게 좀 그런 길을 걸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부럽기도 하고,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우리가 또 락스타랑은 또 결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뭐 우리만의 길을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멋지고 섹시하고 하더라고요. 예. 위너도 라이브 찢잖아? 전 그냥 위버스 라이브부터 찢을게요 일단. 예. 방 폭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시간 30분 방송했습니다. 시청 1시간 30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는 휴강하고요. 다음 달에 돌아오는 혼이 될게요. 여러분들 또 만납시다. 잘 자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